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4강은 사람의 유전을 배울 건데, 선생님이 옛날에 중학교 때 여기 이제 연습 문제를 하면서 문제가 너무 적어서 아쉬웠던 바로 그런 부분이야. 문제를 더 풀고 싶었다는 거죠. 너무 재밌어서. 자, 선생님은 7형제의 막내로 자랐다는 얘기를 언젠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어릴 때, 우리는 같은 부모니까 다른 집하고는 뭔가 어떤 공통적인 우리 형제들만의 형질이 있다. 근데 너랑 나랑은 좀 뭐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랐던 기억이 나요. 자, 이게 어떤 형질이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동물은 어떤 다양성이 있어야 돼. 모두 다 똑같다면 어떤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다양성이 모자라서 위험하겠죠. 그래서 다양성은 좋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부모의 형질을 어떻게 이어받는지, 어떤 게 발현되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4강을 공부하면 이제 연습 문제 할 때 매우 재밌어요. 생맹과 혈우병, 또 이제 쌍꺼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고 발현되는지 이런 걸 배우면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아주 재밌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재밌게 한번 배워보시고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보세요. 사람의 유전 연구. 1번,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1번,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다. 2번,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3번, 대립형질이 복잡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는 방법은 완두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글씨가 작기 때문에 방법마다 선생님이 확대를 해서 보여줄게. 첫 번째, 가계도 조사.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아보는 방법. 한 가게에 형제, 자매, 증조모, 증조부, 그 다음에 고조모, 고조부 등등 이 여러 세대에 걸친 한 가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화살표, 형질의 우열관계, 유전자의 전달 경로,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들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쌍둥이 연구를 하면 같은 부모한테서 받은 유전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쌍둥이 연구는 쌍둥이의 성장 환경과 특정 형질의 발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조사를 하는 방법이다. 화살표,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통계조사. 자, 통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야. 특정 형질이 사람에게 나타난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유전적인 어떤 그 특징을, 그런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 통계를 내는 거죠. 어떤 한 가게나 어떤 한 집안의 쌍둥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화살표, 형질이 유전되는 특징, 유전자의 분포 등을 밝힌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과학이 좀 발달했으므로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분석하는 방법. 화살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다. DNA 분석, 특정 형질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의 정보를 얻는다. 그 다음, 부모의 DNA와 자녀의 DNA를 비교할 수 있다. 화살표, 특정 형질의 유전 여부를 확인한다. 자, 자손한테 안 나타났지만 부모한테 나타나는 DNA라든지 부모한테 잠재적으로 있지만 자녀한테 나타난다든지 그런 거를 모두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유전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볼 건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크게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 자, 뭐냐면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인데 46개고 22쌍은 보통의 상염색체, 한 쌍은 성염색체라서 성을 나타내는 염색체가 한 쌍이 있다 그랬어. 즉 XX 여자, XY는 남자의 성염색체야. 그 XX나 XY의 어떤 그 유전 형질이 그 성염색체 안에 들어있어서, 즉 Y라는 염색체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유전 형질이면 여자한테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유전 형질이 되겠죠. 그래서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이 있고 상염색체에서 유전되는 유전 형질이 있어요. 성염색체에 의해서 자손한테 전달되는 그 유전은 생맹하고 혈우병 두 가지야. 대부분의 유전 염색체는 22쌍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자. 자,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의 종류를 몇 가지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는 성염색체 유전을 할 거예요.
자, 1번.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형질. 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해 줄게. 자, 일단 우성과 열성을 구분하는데 이거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재미로 보세요. 이걸 가지고 외워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 알자고 배우는 거예요. 자, 혐알기. 혐알기가 가능한 게 우성이고 불가능한 게 열성이야. 그림을 보면 혐알기가 왼쪽이 우성이에요. 혐알기가 되는 경우고 오른쪽은 혐알기를 못하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이마선, V자형, 보통 M자형이라고도 하는데 V자형 이마선을 가진 게 우성이고 지금 선생님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왼쪽에 우성을 배치했고 오른쪽을 열성인자를 배치했어. 자, 이마 모양이 우성인 게 왼쪽이고 열성이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 보조개. 보조개는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이고 눈꺼풀은 쌍꺼풀이 우성이고 외꺼풀이 열성이고 이게 선생님이 맞춤법 찾아봤더니 쌍꺼풀이 맞고 외까풀이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쌍꺼풀이 우성이고 쌍꺼풀이 없는 게 열성이다. 자, 귓불 모양은 분리형이 우성이에요. 지금 오른쪽은 부착형인데 아래가 좀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명확히 구분이 안 되죠. 그걸 부착형이라고 하고 왼쪽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딱 끝이 나면서 오목하게 들어간 걸 분리됐다 그래서 분리형이라 그래. 이 분리형이 우성이야. 자, 엄지 모양. 엄지 모양은 왼쪽처럼 저렇게 뒤로 잘 굽는 것을 우성이라고 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열성이라고 해. 선생님은 보조개도 없고 이마도 일자형이고 다 열성만 갖고 있는 것 같아. 본인도 한번 보세요. 어떤 걸 갖고 있나. 우리가 볼 때 주변에서 저 우성인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게 골고루 유전되면서 그리고 사람이 자손을 많이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성인자만 계속 많아지고 열성인자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고 열성인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식구들, 친척들, 또 친구들의 어떤 주변 사람들을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재밌을 거야. 자, 그래서 맨 아래 화살표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며 자, 분리의 법칙이니까 생식세포로 나뉠 때는 반반이 딱 나뉘겠죠. 그래서 유전되기 때문에 꼭 우열의 법칙에 따라서 우성만 유전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립형질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고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 차이가 없다. 자, 마지막 줄이 중요해. 이 지금 위에 있는 유전 형질들은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차이가 없어. 왜?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형질이 아니기 때문에.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어떤 그 특징은 나중에 두 가지 한다 그랬어요. 그 전에 모든 것들은 거의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남녀 구분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없다. 자, 이제 앞으로 가계도라는 걸 보면서 자, 이런 어떤 형질을 갖고 있는 남자 또는 딸이 태어났는데 그럼 부모는 어떤 유전자형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내면서 재미있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계도로 이제 기호를 표시해서 자손과 부모와 뭐 이런 식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기호를 먼저 익혀봅시다. 네모는 남자,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 남자와 여자를 선으로, 가로선으로 이어서 표현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 보면 왼쪽의 남자와 오른쪽의 여자가 결혼을 했죠.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서 아래로 세로선이 내려오면서 자손을 낳았다. 이런 뜻이지. 자, 그래서 위에는 부모가 되고 밑에는 자손이 되는데 이 자손의 왼쪽은 동그라미니까 딸을 낳았고 오른쪽은 네모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같은 형제니까 부모 밑에 4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나열을 시키는데 동그라미는 딸, 네모는 아들이야. 자, 근데 지금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 이유는 뭐냐?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발현시켰다. 그래서 왼쪽의 딸과 오른쪽의 아들이 어떤 특정한 형질에 있어서 다른 형질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라색이 쌍꺼풀이면 분홍색은 외꺼풀 이런 식으로 하나는 우성을 하나는 열성을 발현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림을 쭉 보면은 이제 점점 재밌어지면서 이해가 될 거야.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자, 엄마는 염색체가 46개인데 44 더하기 XX 한 쌍만 성염색체죠. 아버지는 44 더하기 XY
그래서 46개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난자와 정자를 만들 때는 염색체가 반쪽짜리인 애를 만든다 그랬죠. 자, 22 더하기 X의 염색체를 가진 생식세포를 낳는 거야. 자, 하나 가지고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는 딸과 아들 한 사람씩 자손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난자 2개랑 정자 2개랑. 그래서 난자도 정자도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반쪽짜리인 애들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수정을 해서 왼쪽의 난자와 아빠 거 왼쪽의 정자가 만나서 딸이 생겼고, 그래서 XX의 성염색체를 가졌으니까 딸이 만들어진 거고, 엄마의 난자 중에서 하나와 아빠의 정자 중에서 Y 염색체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나면 그때는 아들이 생기는 거죠. XY의 성염색체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XY, 아빠와 똑같은 성염색체를 가지는 아들은 저렇게 Y 염색체를 가진 생식세포로 수정이 됐을 때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 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 혐알기 유전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염색체 유전과 반대되는 유전 형태예요. 그래서 남녀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혐알기 유전은 혐알기 가능한 유전자가 우성이야. 그래서 이걸 라지티라고 표현하고 혐알기가 불가능한 유전자를 스몰티라고 표현하기로 정했어요. 자, 그래서 표현형은 혐알기가 가능한 경우는 유전자형이 라지티하고 라지티 스몰티는 혐알기가 가능하겠죠. 왜? 혐알기 라지티가 우성인자니까. 그 다음에 혐알기가 불가능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유전자형은 스몰티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보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녀한테 나타나면 그 부모는 잠재적으로 열성인자가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자녀의 형질이 열성이고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다. 자, 이거 말로만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림으로 같이 설명해 줄게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열성의 유전자는 뭐다? 스몰티고 그 열성의 유전자를 가진 가라고 한다면 그 가는 부모로부터 혐알기 불가능한 유전자를 스몰티를 양쪽에서 하나씩 모두 2개를 물려받은 것이다. 자, 화살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라지티는 절대로 아닐 것이다. 왜? 하나씩 스몰티를 물려줘야 되니까. 근데 부모한테는 없던 형질이었으니까 부모는 우성의 형질이 나타났고 잠재적으로 유전자의 스몰티를 갖고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화살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둘 다 라지티 스몰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는 거야. 자, 그림으로 하면은 이제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이제 그림 봅시다. 자, 혐알기 가계도. 자, 왼쪽에 보면 가나다라고 해서 지금 가나다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알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부터 봅시다. 자, 그래서 어머니는 44 더하기 XX, 아버지도 44 더하기 XX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생식세포 정자를 저렇게 만들어내면 반쪽짜리 염색체를 가진 생식세포가 2개가 만나서 수정을 해서 딸도 만들고 아들을 만드는데, 자, 혐알기의 우성을 라지티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생식세포는 라지티와 스몰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난자도 정자도. 자, 그러면 라지티와 라지티가 만나면 라지티. 자, 깜빡이는 거 보세요. 저렇게 만나면 라지티 스몰티. 또 저렇게 만나도 라지티 스몰티라는 저런 유전자형의 자손이 생기겠죠. 그리고 스몰티의 자손도 생길 거야. 자, 왼쪽에 우리 이제 우열의 법칙에서 자,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성이니까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의 비율은 몇 대 몇이냐? 3대 1이다. 대립 유전자가 잡종 일대에서 숫자가 몇 대 몇으로 나타나느냐? 3대 1로 나타난다. 우성이 3, 열성이 1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자, 일단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어. 4명을 낳은 게 아니에요. 4명이 낳았다 그래서 꼭 3명이 꼭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저렇게 결합할 것이다 라고 알아본 거죠. 유전자형에 저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왼쪽을 봅시다. 자, 왼쪽에 일단 보기를 보세요. 혐알기 가능한 남자, 네모라 그랬죠. 동그라미는 혐알기가 가능한 여자. 근데 그거랑 색깔이 다른 거니까 다른 형질이 나타냈는데 열성인자가 구현됐나 봐. 그래서 혐알기 불가능한 남자를 다른 색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보라색 네모가 되겠죠.
남자니까. 자, 그래서 가와 나는 가가 아빠, 나가 엄마인데 가로선으로 이었으니까 결혼을 했고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다의 자손을 낳았는데 혐알기가 불가능한 아들을 낳았다. 그랬을 때 아들의 유전자형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혐알기가 불가능하니까 우성인자가 없어야 되겠죠. 라지 T, 스몰 T 같은 경우는 혐알기가 가능했을 텐데 모두 다 스몰 T, 스몰 T를 가져야만 혐알기가 불가능한 열성 순종이 되겠다. 그럼 엄마한테서도 스몰 T, 아빠한테서도 스몰 T 하나씩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하죠. 그러므로 엄마도 라지 T, 스몰 T, 아빠도 라지 T, 스몰 T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라지 T일 수는 없어. 엄마 아빠가 지금 혐알기가 다 가능해. 위에 보면은 가하고 나를 보세요. 혐알기가 가능하잖아, 부모가. 근데 그런 라지 T일 수도 있지만 우성 순종일 수도 있지만 아들이 스몰 T가 태어났으므로 엄마한테서 스몰 T, 아빠한테서도 스몰 T 하나 이렇게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좀 전에 본 그 문장을 다시 볼게요. 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보세요. 열성인 유전자형이 만약 그걸 가라고 한다면 그거의 유전자형은 스몰 T고 가는 부모로부터 혐알기 불가능 유전자 스몰 T를 하나씩 물려받아야만 스몰 T가 되겠지? 그러려면 화살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의 유전자형이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재밌죠? 자, 이렇게 따져보는 게 이 사람의 유전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혐알기 가계도의 다른 그림인데 좀 더 상세하게 보려고 저 복잡한 그림을 가져왔어. 이제 재밌으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위에 1번, 2번은 부모야. 3번, 4번에 자손을 낳았네. 3번이 아들이고 4번이 딸이에요. 자, 그 딸이 5번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4번, 5번 사이에 자손이 태어나서 6번, 7번이 자손이 만들어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줄 만한 애가 4번이야. 스몰 T에 뭔가 다른 애들은 순종 우성일 수도 있고 잡종 우성일 수도 있는데 지금 스몰 T 4번이 혐알기가 불가능한 자손이 이제 생겼어. 그러면 부모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이 결혼했을 때 6번, 7번을 가지고 또 뭔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4번으로 유추하건대 자, 왼쪽 네모 박스를 보세요. 열성 형질 사이에서는 열성 형질인 자녀만 태어나. 그렇겠지? 근데 부모한테서 없던 형질이 나타났어. 근데 부모는 부모하고 없던 형질이 나타났으니까 부모가 모두 열성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우성 형질이지만 뭔가 잠재적으로 열성 형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야만 자손한테서 열성 형질이 나타나지. 자, 그러므로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나면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고 자녀의 형질이 열성이다. 부모는 열성인자를 갖고 있지만 부모가 갖고 있는 형질이 우성이기 때문에 열성이 안 보였어. 그러다가 자녀한테서 열성이 발현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화살표 혐알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이고 불가능한 것이 열성이다. 그리고 열성인 4의 유전자형을 스몰 T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열성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둘 다 우성 순종은 아닌 거죠. 그것까지 알았어. 그래서 1번과 2번의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다. 둘 다.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따진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혐알기를 가지고 또 다른 그림을 표현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쭉 보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타났는데 6번과 7번 사이에 물음표를 해놨죠. 그럼 6번과 7번 사이에 뭔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막 따져봅시다. 자,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3번은 남자, 4번은 여자. 근데 다른 부모야. 이걸 왜 나타냈냐면 1번과 2번 사이의 자손인 6번과 3번과 4번 사이의 자손인 7번이 자손을 만든 게 물음표잖아. 그래서 이제 두 부모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이 색깔이 다르고 3번과 4번도 색깔이 달라요. 자, 그럼 그 색깔을 뭐라고 표현한 건지 오른쪽에 이제 보기를 봅시다. 지금 혐알기가 가능한 우성을 노란색으로 표현했고 열성을 갈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으로 표현을 하면 자, 해볼게. 지금 갈색의 열성이거든. 자, 그래서 1번은 스몰 T고 4번도 스몰 T야. 자, 그럼 2번과 3번은 우성 순종이거나
잡종이거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따가 보면은 이제 정리가 돼. 둘 중에서 뭐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2번과 3번의 유전자형은 무엇이다 라고 이제 결판이 나기도 해. 자, 그러면 1번과 4번의 유전자형은 이제 밝혀졌어. 자, 그럼 5번과 6번을 먼저 봅시다. 5번은 혐알기가 불가능한 딸이야. 그러면 얘도 열성순종이죠. 그러면 5번이 태어나려면 1번과 2번 엄마와 아빠한테서 스몰 t를 하나씩 받아야만 해. 그러므로 2번은 우성순종 라지티는 아니다 라고 판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에 의해서 2번의 유전자형이 밝혀졌고, 자, 3번은 아직 몰라요. 그럼 6번은 우성을 발현시킨 아들이야. 근데 지금 벌써 1번과 2번의 유전자형이 밝혀졌잖아. 그럼 6번도 알아낼 수 있죠. 1번이 스몰 t, 2번이 라지티 스몰 t니까 6번은 혐알기가 가능한 우성이 발현됐는데 유전자형은 뭐다? 라지티 스몰 t다. 이해가 되죠? 지구 왼쪽에 아빠는 스몰 t밖에 줄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우성이니까 엄마한테서 라지티를 받은 거야. 자, 이렇게 밝혀졌고,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에서 4번은 확실한데 이 3번이 2번과 똑같은 애인지 그거는 또 정확히 아직 몰라요. 자, 4번을 보면 얘는 열성순종이야. 근데 7번, 8번이 다 우성이 나왔어. 자, 이때 지금 3번이 우성순종, 라지티만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열성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게 자식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애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7번의 색깔을 보니까 혐알기가 가능한 여자야. 자, 그러면 일단은 4번에 스몰 t밖에 없는 엄마로부터 태어났으므로 7번은 무조건 스몰 t를 하나는 꼭 가져야만 해. 라지티 스몰 t예요, 7번이. 그러면 6번과 7번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자손이 태어나는지 이제 알겠네요. 6번의 생식세포는 라지티 스몰 t, 7번도 라지티 스몰 t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자손을 만들면, 자, 우리 잡종 1대가 자가수분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1대 2대 1의 유전자형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3대 1의 표현형을 갖게 되는 자손을 낳을 것이다. 자, 8번, 9번 봅시다. 8번, 9번은 7번과 똑같이 라지티 스몰 t. 9번은 혐알기가 가능한 남자니까 얘도 라지티 스몰 t. 그럼 10번은 그 중에서 자손을 하나만 낳았는데, 자, 봐봐. 확률적으로 1대 2대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도 자손을 한 명만 낳았을 때 스몰 t 유전자를 가진 자손이 딱 한 명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생식세포와 결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 자, 그러므로 지금 8번, 9번과 6번, 7번이 똑같은 생식세포를 가지고 자손을 낳는 건데, 10번은 지금 혐알기가 불가능한 여자 스몰 t를 가진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6번, 7번 사이에서는 어떤 자손이 태어나겠는가? 모든 경우수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재밌죠? 자, 그래서 혐알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고, 자, 그러면 상념색체의 혈액형의 유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혈액형 유전. 자, 우리 혈액형은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그 정도는 알고 있죠. 혈액형 유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봅시다. ABO식 혈액형 유전.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고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는 A, B, O 세 가지이다. 자, 우열관계. 유전자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고 유전자 A와 B는 유전자 O의 우성이다. O가 가장 열성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화살표 A와 B는 같고 O보다 둘 다 우성이다. 자, 표현형을 보면 우리는 보통 너 혈액형이 뭐야? 그러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들의 유전자형을 자세히 보면 A형은 AA, AO 이런 유전자형을 가졌을 때 A형의 형질을 나타내요. 왜? AA는 동등하죠. 근데 AO는 O보다 A가 우성이니까 A형의 표현형을 가질 거야. 그래서 AA, AO 다 A형으로 발현된다. 자, B형은 BB, BO. AB형은 A와 B가 만났을 때. O형은 다른 거에 비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둘 다 O 가져야 O형이 발현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A형과 B형은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고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고. 자, 한번 볼게. 자, 얘가 뭐냐? O형인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모두 유전자 O를 가진다.
O형은 O 두 개가 다 열성이어야 되니까 부모한테서 다 O가 하나씩 와야 되죠. 그래서 부모는 모두 유전자 O를 가져야 한다. 자, 두 번째, 유전자형 AO, BO인 부모에서 A형, B형, AB형, O형의 자녀가 모두 태어날 수 있다. 자, A와 B는 정말 모든 걸 다양하게 갖고 있는 혈액형이죠. 그래서 이 부모에게서는 모든 혈액형이 다 나타날 수 있어. 자,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따져봅시다. 자, A형과 B형 부모가 있는데 둘 다 AO와 BO, O를 가지고 있을 때 모두 다 발현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AO의 아빠겠네. 생식세포가 A 또는 O가 나올 수 있고 B형의 엄마한테서는 B와 O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경우의 수는 자, 각각 우리 만들어서 써봅시다. 자, A형의 부모가 가진 A와 B가 만나면 AB형이 나올 거고 A와 O가 만나면 AO의 유전자를 가진 A형이 생길 거고 B와 O가 만나면 BO라는 유전자를 가진 B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O와 O가 만나면 O형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밑에 노란 박스 보세요. O형인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모두 유전자 O를 가진다. O 유전자를 하나씩 양쪽 부모에게서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O형은 AA 또는 BB를 가진 부모가 있으면 전혀 불가능해.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A나 B형을 이 O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A형과 B형 부모한테서 어떻게 O형이 생기냐 불가능하다라고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AO, BO 유전자는 모든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O형도 나오는 거야. 이렇게 A와 B형이지만 그 중에서도 AO와 BO의 유전자형을 가진 부모에게서는 모든 유전자형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굉장히 막 여러 가지 형질의 유전자를 가진 다양한 가족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퀴즈처럼 혈액형 가계도를 가지고 이제 한번 맞춰봅시다. 두 집안의 가계도가 얽혀 있어. A형과 가가 결혼해서 왼쪽에 가족을 형성했고 오른쪽은 B형의 아빠와 A형의 엄마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양쪽이 서로 또 혼인을 해서 중간에 지금 결혼한 커플이 생겨서 준서라는 B형의 아들이 태어난 거야. 자, 그럼 A형과 가를 보면 자, 아직 우리 지금 성염색체 유전하고 있지 않아요?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 즉 이 혈액형은 일반적인 22쌍의 염색체 유전이다. 성과 관계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A형의 아빠는 유전자형이 AO 또는 AA겠죠. 가는 엄마인데 B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O형의 딸이 있잖아. 두 엄마 아빠 밑에서 O형이 나오려면 아까 뭐라 그랬지? AO, BO. 즉 O 유전자를 양쪽에서 하나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결정이 나는 거야. A형 아빠는 AA는 아니고 AO다. 그리고 가는 B형인데 BB는 아니고 BO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엄마겠다.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럴 때 이 다라는 B형은 지금 이 두 부모가 A형과 B형인데 AO, BO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BB형은 불가능하겠죠. B형 중에서도 BO형이 나온다. 유전자형이. 자, 그래서 O형 태어났어. 근데 B형이 또 태어났어요. 나머지 A형과 AB형은 셋째, 넷째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O형과 B형의 두 자녀만 갖고 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집안을 봅시다. 지금 오른쪽 집안은 B형의 아빠와 A형의 엄마가 만났는데 이 집도 지금 보면 O형이 태어났어. 그럼 이 집도 B형은 BO, A형은 AO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집안의 O형, 왼쪽 집안의 다 둘이 만나서 준서를 낳았어요. 자, 준서 먼저 보면 준서는 BO와 OO가 만나서 B형을 만들었으니까 준서의 혈액형은 뭘까요? BO를 유전자형으로 갖는 B형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 라도 한번 해봅시다. 라는 지금 오른쪽 부모가 BO와 AO인데 준서를 낳은 O형의 엄마는 이제 O형이니까 OO일 테고 자, BO와 AO를 가진 유전자를 가진 부모 밑에서는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므로 라는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해요. A형, B형, AB형, O형 다 가능한데 BB와 AA는 불가능하다. 지금 왼쪽에 O형의 딸이 태어났다 그래서 라가 또 O형이 아니란 법은 없죠. 자,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한 경우가 라의 유전자형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염색체 유전을 이제 할 거야, 드디어. 자, 성염색체 유전이란 뭐냐? 반성 유전이란 의미를 먼저 읽어볼게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한다. 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유전이다 라는 뜻으로 반성 유전이라고 그래요. 자, 두 가지 예를 공부할게요. 정록생맹과 혈우병이 있어. 정록생맹은 뭐냐면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을 특히 정록생맹이라 그래. 그리고 혈우병은 뭐냐면 혈액응고인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상처가 나도 혈액응고인자가 없어서 피가 멈추는데 정상인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상처가 나도 이게 피가 멈추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런 거를 혈우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큰 상처가 나면 더 위험하죠. 그런 유전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성염색체 유전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보인자를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의 염색체에만 열성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정상인과 같아서 그럴 때 보인자라고 한다. 즉 성염색체는 남자 같은 경우에 XY라는 성염색체를 원래 갖고 있죠. 근데 X가 하나, Y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성염색체 유전의 그 열성인자를 X에서 얻었을 때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그 유전병이 발현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여자 같은 경우는 X와 X 두 가지가 다 열성인자를 받으면 당연히 유전병이 발현되겠지만 하나만 있을 때는 여자 같은 경우는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가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 하나만 가지고도 발현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 X 두 개가 모두 열성 아니고 하나만 열성일 때, 이때는 정상인과 같아서 이럴 때를 보인자라고 한다. 밑에 작은 글씨 보면 형질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열성인자를 보유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천천히 풀어갈 건데, 나 지금 저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정록생맹 유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열관계, 정상 유전자가 있고 정록생맹 유전자가 X'이라고 그럴게. 자, 표현형과 유전자를 볼게요. 자, 남자 같은 경우는 정상일 때는 XY, 정록생맹의 남자는 X'Y. 엄마한테서 온 X 유전자가 정록생맹 유전자야.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정록생맹이 나타난다. 여자는 자, 정상인 경우는 XX도 정상이고 XX'도 정상이야.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이런 거를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때여야 정록생맹이 되고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발현되지 않는다 그랬어. 보인자라 그랬지. 그리고 정록생맹의 여자는 정록생맹의 열성인자가 두 개가 다 있어야 그때서야 이 유전병이 발현이 돼요.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그죠? 이해가 되죠? 화살표. 성염색체 구성이 XY인 남자는 정록생맹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도 정록생맹이 되지만 성염색체 구성이 XX인 여자는 두 개의 X염색체에 모두 정록생맹 유전자가 있어야 정록생맹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정상이면 정록생맹인 딸은 태어나지 않는다. 아빠가 정상이면 아빠의 X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였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열성의 정록생명 유전자를 주더라도 여자는 두 개가 다 정록생명 유전자여야 정록생명이 되니까 아버지만 정상이면 딸은 정록생명의 딸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열성인자를 가진 보인자, 딸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이 정록생명이면 정상인 어머니는 보인자이다. 아들이 정록생명이면 정상인 어머니, 생명인 어머니도 당연히 아들이 정록생명인데 엄마가 만약 정상인데도 아들이 생명이면 그 X 유전자는 엄마한테서 온 거니까 엄마가 X 프라임 열성 생명 유전자를 하나는 최소한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 어머니는 보인자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말로만 하니까 또 알듯 말듯한데 그림으로 설명하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이거 따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천천히 또 봅시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자, 정상 남자의 정록생명 유전을 보는 거야. 정상 남자의 상종염색체를 보면 이 대립 유전자가 X, Y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정록생명은 무조건 엄마한테서 오는 그 성염색체에 따라다니는 유전자예요. 그러므로 정록생명이면 남자는 꼭 X'의 생명 유전자를 꼭 하나 갖고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발현된다 이거지. 그러면 정상인 남자는 X가 정상 유전자일 것이다.
정록생명의 여자, 맨 오른쪽 보세요. 정록생명의 여자는 두 개가 다 열성인자여야만 정록생명이 발현돼. 하나만 있을 때는 왼쪽에 보면 저런 걸 보인자라고 그랬죠. X'의 여자는 보인자면서 표현형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열성인자만 갖고 있고 정상으로 보인다. 겉으로 표현된다. 자, 그래서 정상 여자는 두 가지예요. XX 또는 XX' 이렇게 두 가지다. 자, 이제 이거는 정록생명 유전은 성염색체 유전이야. 성별과 관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계도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정상의 아빠와 오른쪽에 엄마를 보면 저런 경우가 보인자라 그랬지. 생명 열성인자를 하나만 갖고 있어. 여자는 두 개가 다 열성인자를 갖고 있어야 발현이 돼. 자, 그러면 아빠의 생식세포는 XY라는 종류의 생식세포가 생길 거고 엄마의 생식세포는 X와 X'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럼 하나씩 결합을 시켜봅시다. 아빠의 X와 엄마의 X가 결합한 XX, 딸은 정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와 X'의 생식세포가 만나면 보인자 딸이 생기는 거야. 저럴 때는 생명이 아닌 것처럼 보여. 표현형이. 그 다음에 Y와 X가 결합하면 아들이 생기는데 이때 정상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 다음에 X'과 Y가 만나서 생긴 아들은 엄마가 갖고 있는 열성인자 하나만 가지고도 정록 생명이 결정되는 거죠. 특히 그래서 남자한테 발현을 많이 하는 유전이다 라는 거였어.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딸은 열성인자 두 개를 다 가진 생명의 딸은 여기선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아빠한테서 정상 X밖에는 없기 때문에 X', X' 두 개가 다 열성이어야만 딸은 생명을 발현시키는데 아빠가 지금 X가 정상적인 그 유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상의 딸밖에는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까 앞에 설명한 걸 그림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아까 보면 아버지가 정상이면 정록생명 딸은 태어나지 않는다. 아들이 정록생명이면 정상인 엄마는 보인자이다. 이제 이런 거를 외우지 말고 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다면 저런 거를 자기가 가계도를 그려서 찬찬히 따져보는 게 진짜 실력인 거야.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외워봤자 얼마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가계도를 가지고 정록생명의 유전자의 특성을 가지고 잘 이해했으면 그때그때 따져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자,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한번 생명 가계도를 가지고 이제 또 따져보는 연습을 할게. 자,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가 정상이면 정록생명인 딸은 태어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1번과 2번 부모한테서 5번과 6번이 태어났는데, 자, 오른쪽에 이제 그 보기를 보세요. 정상 남자가 초록색이고 정상 여자가 초록색으로 표현됐어. 그리고 파란색은 정록 생명 남자를 표현하는 기호야. 그럼 1번과 2번의 부모를 보니까 1번이 정록 생명 아빠네. 그러면 여기 유전자형이 X'Y라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엄마는 정상이에요. 지금 1번과 2번은 X', X' 두 개를 다 만나게 할 수 있는 경우야. 저런 경우에 정상인 딸이 태어났으니까 즉 딸은 X', X' 두 개 열성인자를 다 가져야 정록 생명이 되는데 정록 생명이 아니고 정상 여자죠. 그러므로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두 가지였죠. XX와 XX'. 근데 아빠가 지금 정록생명의 남자이기 때문에 아빠한테서 오는 X 유전자가 열성인자예요. 그러므로 5번은 XX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막 추리를 하는 과정인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3번과 7번을 보는데 3번은 정상인 남자. 정상인 남자도 확실하죠. XY죠, 그냥. 그 다음에 7번 정상 여자. 아빠가 정상이면 7번은 X'X'은 절대로 태어날 수 없다 그랬지, 그지? 7번은 그래서 X'X'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명이 나는 거야. 하지만 7번의 엄마는 모든 인자를 다 가져도 가능하죠.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로 살펴보는 연습을 다양하게 하고 바로바로 테스트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유전이 있었잖아, 처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할게. 처음에 이제 설명 안 했어요. 보족이나 쌍꺼풀 같은 외형적인 거 말고 미맹이라고 있어요. 미맹은 뭐냐면 맛을 잘 못 느끼는 유전자야. 자, 그래서 미맹은 열성으로 유전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알아봤다.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 유전에 대한 그 이론이 반복돼요. 저 가계도를 한번 보세요. 저 아래쪽에 스몰T로 되어 있는 네모난 남자 아들이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로 추측이 돼요. 자, 이 부모는 파란색으로 표현됐으므로 미맹이 아닌 유전자의 정상 유전자처럼 보였을 거야. 내면은 알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몰T 둘 다 열성 순종의 부모한테서는 당연히 같은 형질의 자녀밖에 태어날 수 없죠. 또 라지티 우성 순종의 부모한테서도 같은 형질이 태어날 거야. 그럼 이런 가족의 경우에는 우성인지 열성인지 전혀 구분이 없이 똑같은 유전자의 자녀가 태어나므로 우성, 열성의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순종끼리 만나면 전혀 다른 형질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다른 형질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 즉 우성, 열성 구분의 형질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잠재적으로 열성, 우성 인자를 모두 갖고 있으면 자녀가 다른 형질이 태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멘델의 유전 법칙 처음에 할 때 순종과 열성을 교배했더니 잡종 일대에서 저런 부모가 태어났죠. 그럼 잡종 일대의 완두를 자가수분하는 경우랑 마찬가지야. 그럼 자가수분했더니 여러 가지 형질이 나타나잖아. 그때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나타나고 표현형이 유전자형은 1대 2대 1로 나타나고 그랬죠. 이래서 엄마와 아빠와 다른 형질이 나타난 경우는 저런 경우일 것이다. 맞죠? 그래서 왼쪽 표를 보면 특히 부모 둘 다 라지티 스몰티여야 엄마한테서 스몰티 하나, 아빠한테서 스몰티 하나를 받게 된다. 한쪽이 라지티거나 이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저렇게 잡종 일대의 부모가 자손을 낳으면 열성 인자를 가지는 유전자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즉 나와 다는 미맹이 아니야. 겉으로 볼 때. 근데 미맹 자녀가 태어났어. 그러면 부모한테서도 열성 유전자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부모의 유전자를 우성이라고 하고 왜? 열성 인자 갖고 있었는데 발현이 안 됐잖아. 근데 자녀는 다른 유전자형이 발현됐잖아요. 표현형으로. 그러므로 자녀의 유전자가 열성인 거야.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발현됐다? 안 나타났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 그러므로 안 나타나던 유전자형이 자녀한테서 나타났으면 아 이건 잠재적으로 숨어있던 거니까 이게 열성 유전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자, 보행자였을 경우에 숨겨져 있었겠죠. 보행자의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발현됐다면 그 형질이 열성이고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태까지 기초부터 쭉 다뤄오면서 알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표현형만 가지고도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 이거죠. 다른 유전을 가지고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유전 분석 연습, 귓불 가계도. 문제부터 보면 그림은 어떤 집안의 귓불 모양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귓불 모양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상염 색채에 있다. 자, 그럼 1번 분리형 귓불과 부착형 귓불 중 우성 형질을 쓰시오. 그림 다시 봅시다. 왼쪽이 분리형이야. 끝 모양만 보세요. 분리형은 오므라들면서 얼굴과 귀가 분리된 것처럼 쏙 들어간 모양. 분리형이 우성이다. 끝 모양이 보면 연결돼 있죠. 부착형이. 이런 걸 열성. 자, 그래서 1번 답은 일단 분리형 귓불이 우성이다. 그럼 이것도 부모가 다 분리형인데 갑자기 부착형 자손이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열성 인자를 모두 받았으므로 엄마, 아빠는 모두 잡종 일대. 즉, 두 가지 형질을 다 갖고 있어야 열성 형질이 나타난다. 바로 좀 전에 배웠죠. 자, 그런 걸 상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부터 보려면 분석을 해볼 텐데 2번 먼저 읽어보고 분석해보자. 2번 우성 유전자를 라지 B, 열성 유전자를 스몰 b라고 할 때 3과 4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자, 지금 1번과 2번은 아래 색깔을 보세요. 분리형이 우성이라고 그랬죠. 보라색이 분리형이야. 분리형의 남자와 여자가 우성이에요. 그럼 맨 위에 1번, 2번 보세요. 부모가 다 분리형이고 우성의 형질이 나타난 부모가 있는데 그 아래 보면 3, 4, 5, 6이 다 자손입니다. 근데 4번과 5번이 둘 다 열성 순종을 가진 아들과 딸이 태어났어. 그럼 4번과 5번의 유전자형은 뭐예요? 얘네는 잡종형으로 라지 B의 스몰 b가 있을 때는 우성 형질이 나타나.
멘델의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이 그거죠.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은 우성이 나타난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잖아. 근데 부모가 지금 우성처럼 보이는데 다른 인자가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서는 없던 형질이 자손한테 태어났네? 그러면 이 자손이 갖고 있는 게 열성이다.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4번과 5번의 유전자형이 벌써 여기서 나타나요. 그럼 지금 스몰b이므로 3번과 6번이 아무리 정상인 인자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한테서는 지금 우성순종은 불가능한 거야. 엄마가 스몰b, 아빠가 스몰b 하나씩 줘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라지비의 우성순종 부모는 없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저걸 지워버렸어. 그러면 3번을 봅시다. 자, 지금 2번 문제가 3번과 4번의 유전자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자, 3번을 알아보면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잡종 1세대야. 라지비 스몰b야. 그럼 라지비 스몰b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비 가능하죠. 그리고 라지비 스몰b도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은 라지비 스몰b, 4번은 스몰b의 유전형이다 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답은 3번은 라지비를 빼야 돼. 자,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을 했어야 돼요. 지금 3번과 4번 사이에 7번 자손이 있는데 열성순종이에요. 스몰b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3번도 라지비의 우성순종은 아니었다라는 게 자손한테서 판명이 된 거예요. 이 7번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일이야. 딱 한 명 자손이 있는데 열성순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3번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라지비는 지우고 라지비 스몰b라는 겁니다. 3번 3, 4 사이에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불령 귓불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3, 4 사이에 태어날 수 있는 종류 중에서 7번이 태어났다 그래서 스몰b가 태어날 확률이 벌써 사용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얘는 스몰b로 태어났고 그 다음 태어날 자손은 또 새롭게 모든 확률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야. 자, 그러므로 3번, 4번을 보면 라지비 스몰b의 부모죠. 그럼 이 경우에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은 라지비 스몰b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 라지비 스몰b랑 스몰b 두 가지이므로 50%의 확률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7번은 스몰b가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그 다음 자손은 또 저 두 종류 중에서 반의 확률을 가지고 분리형이 태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50%이다. 이렇게 답하는 거야. 자, 4번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쓰시오. 그럼 나머지 오른쪽을 이제 봅시다. 지금 여태까지는 유전자형이 다 확실하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6, 8, 9번을 이제 알아보면 돼요. 자, 6번은 유전자형이 뭘까요? 6번의 부모는 지금 라지비 스몰b야, 둘 다. 근데 6번은 5번이 스몰b이더라도 8번, 9번이 지금 열성순종이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므로 6번은 라지비도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스몰b는 아니에요. 분리형이라고 우성이라고 지금 표시가 색깔이 돼 있으니까 얘는 라지비도 가능한 애다. 6번은. 그래서 얘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8번은 5번과 6번이 저런 경우이므로 8번과 9번은 스몰b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므로 8번과 9번은 이 아빠는 스몰b만 줄 뿐이므로 오른쪽에 엄마한테서 가져오고 아빠한테서 스몰b를 가져오고 근데 스몰b가 없으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유전자는 라지비 스몰b이다. 그래서 8번, 9번은 확실히 판명이 납니다. 오로지 6번은 알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 또 재미있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드디어 유전 분석 연습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혈액형과 생맹을 합친, 즉 두 가지 유전 형질을 합쳐서 알아보는 방법이야. 자,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ABO식 혈액형과 정록 생맹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O형이면서 정록 생맹인 아들일 확률은 자, 이럴 때 결국 O형이면서 정록 생맹인 아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를 알아보는 건데 천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찬히 이것저것 연구를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겁을 먹지 말고 재밌는 문제가 나왔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알아봅시다.
두 가지 유전 형질을 가지고 알아볼 때는 자 이렇게 해요. 자 오른쪽 표를 보면 정상을 오렌지색으로 그 다음에 정록생명인 경우를 보라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일단 색깔로 보면 보라색이 열성인데 생명은 그 열성 우성이 있는 거지만 혈액형은 그 종류를 알아보는 거죠. 상염색체에 있는 거지. 생명은 성염색체에 있고 자 이거 다 종합적으로 보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AB형 네모 즉 AB형 아빠의 유전자형을 알아봅시다. 자, 오렌지형은 정상이라 그랬고 네모는 남자니까 자, AB형의 정상 남자. 자, 저렇게 표현돼요. AB형 혈액형과 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은 다른 상독염색체야.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따로따로 표현했지만 이제 교차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AB형은 B라는 생식세포와 A라는 생식세포가 합쳐진 경우고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X와 Y가 합쳐진 경우야. 정상인 아빠는 무조건 B 유전자도 XY, A 유전자도 XY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B형의 엄마, 근데 정록생명의 여자예요. 그럼 정록생명 여자는 열성 순종인 X'X'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B형의 엄마는. 그럼 B의 혈액형은 BB 또는 BO일 수 있는데 자식인 가의 혈액형을 보니까 A형이야. 그러면 지금 이 엄마 B형이 BB이면 A형이 나올 수가 없죠. B와 O를 갖고 있다. 그때 B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성염색체는 X', X'. O를 나타내는 생식세포에도 유전자형의 성염색체는 X', X'.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모는 A형과 O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형은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밑에 나를 보니까 O형의 자녀가 있어. O형의 자녀는 아빠로부터도 O, 엄마로부터도 O를 받아야만 열성인자로 순종인 O형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A형 아빠는 AA는 아니에요. AO를 가지고 있으면서 O형인 나한테 O를 하나 줘야만 해. 그러면 A를 가지거나 O를 가지거나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럴 때 A형의 아빠는 정록생명 남자이므로 X', Y는 정상이지만 정록생명 유전자 열성인자를 갖고 있을 때 정록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죠. 남자는. 그래서 A형의 아빠는 X'Y와 X'Y만 있을 수밖에 없다. A형의 혈액인자를 갖고 있는 그 생식세포의 염색체에 성염색체는 X'Y 밖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럼 오른쪽 맨 끝에 엄마는 자 O형이다. 그럼 O형은 무조건 열성인자니까 OO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O형이 구현되죠. 그래서 자 O형의 엄마니까 오렌지색이므로 정상 여자이므로 성염색체는 XX 또는 보인자 X', X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가는 왼쪽에 AB형 아빠와 B형 엄마가 낳은 A형 자손 가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위에 부모가 갖고 있는 혈액형 인자가 B, A, BO 근데 A형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때 나타날 수 있는 A형은 AA는 불가능하고 왼쪽의 A와 오른쪽의 A가 결합한 AO형을 갖고 있는 A형이다. 그래서 가의 혈액형은 유전자형이 AO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정록생명 남자니까 정록생명 열성인자를 갖고 있는 X'Y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형질을 하니까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분류를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부모한테서 나타난 O형을 봅시다. O형은 정상의 여자고 위에 부모한테서 정상의 여자가 태어나려면 지금 오른쪽 부모 중에서 아빠는 정록생명 남자이므로 X 유전자는 열성인자밖에 없어요. X' 밖에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X'을 꼭 갖고 있어야만 하므로 우성순종인 XX의 염색체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O형이니까 열성 유전자 OO 그 다음에 정록생명은 보인자로 X', X 이렇게 구성된 염색체를 갖고 있겠다. 자, 정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다시 보면 O형이면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 자 그러면 이럴 때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 먼저 가르쳐주고 그걸 확인할게요. 지금 O형이면서 정록생명이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O형일 확률만 먼저 알아보고 정록생명인 경우를 알아보고 그 두 가지를 곱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A5 유전자를 갖고 있고 오른쪽은 O5만 갖고 있죠. 이럴 때 O형이 나타날 확률은 A5와 O5를 교차를 하면 A5, A5, O5, O5니까 A형 또는 O형이 반반씩 나타나죠. 그래서 자, 문제 푸는 방법 1번. O형일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정록생명 아들일 확률은 몇 %인지를 알아내면 돼요. 그럼 왼쪽에 아빠 A형은 X'Y고 오른쪽에 엄마는 X'X야. 그럼 전체 중에서 정록생명 아들이 태어날 확률 한번 볼게요. 교차로 알아보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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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딸이죠. 그 다음에 Y, X', Y, X. 전체 네 가지 중에서 딸이 반이고 아들이 반인데 아들 중에서 반은 생명이고 반은 정상이죠. 그럼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은 전체 중에서 4분의 1인 거예요. 아들 중에서 정록생명인 확률은 50%고 아까 O형일 확률 2분의 1과 정록생명 아들일 확률 4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을 선생님이 진짜 쫙 해줄 건데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질의 유전을 알아볼 때는 한 가지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확률, 그 다음 형질의 유전자가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확률 두 개를 알아봐서 곱하기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해요.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 1은 O형일 확률 2분의 1과 정록생명 아들일 확률 4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1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공부를 충분히 안 하고 만약에 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제 학교 시험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서 저렇게 딱 곱해버리면 자신 있게 끝내도 되지만 이걸 확인할 때는 진짜 풀어서 해봐야 돼. 근데 처음부터 이걸 하면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문제도 막 호둥지둥 돼요. 그래서 일단 저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알아보고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유 있는 시간에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가와 나의 자손 중에서 어떤 아들이 태어날 경우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두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 그러면 생식세포를 다 한번 경우를 따져보는 거예요. 왼쪽 거 A형의 가 아빠와 O형의 나 엄마의 생식세포를 다 한번 해서 교차를 해보는 거야. 자, 왼쪽 봅시다. 혈액형은 A5형이니까 A 유전자와 O 유전자 하나씩 종류별로 생식세포가 나오겠죠. 저렇게 네 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 다음 O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는 나 엄마는 혈액형은 O형,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X'X 보인자라 그랬어. O형의 유전자에 X'을 갖고 있거나 O형 유전자에 X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생식세포끼리 이제 한번 어떤 유전자형이 나오는지 하나씩 꼼꼼히 이제 배열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왼쪽에 첫 번째 거가 오른쪽에 두 가지 엄마의 생식세포와 수정을 하면 확인해 보세요. A5형이야. 혈액형은 둘 다. 그리고 X', X', 저런 제대로 된 46개 그 생식세포보다 2배로 늘어난 상동염색체를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A형의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와 오른쪽 엄마의 생식세포와 결합하면 A5,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YX', YX. 자, 세 번째 O형과 X'을 갖고 있는 생식세포와 오른쪽 엄마의 생식세포와 결합하면 혈액형은 O형이고 X', X'. 자, 마지막 네 번째 혈액형은 O형밖에 안 나오고 이번에도 아들이 태어나죠. YX', YX. 자, 이렇게 나열해 놓고 찾아봅시다. O형이면서 자, O형인 거는 오른쪽 4개밖에 없죠. 왼쪽은 다 A형이야. 오른쪽에 O형이면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아들 중에서가 아니야. 전체 중에서 따지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O형이면서 정록생명인 아들은 누구야? 얘밖에 없네요. 그러면 전체 몇 개? 2, 4, 6, 8개 중에 하나가 그럴 확률이므로 전체 중에서 저런 아들이 태어나므로 8분의 1의 확률이다. 확인해 보니까 맞죠. 자, 이런 걸 많이 연습했다면 이제 두 가지 형질은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기를 하면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이걸 선생님이 다 나열을 해서 확인을 해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유전 분석 연습을 여러 개를 쭉 하면서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를 그냥 눈으로 봤을 뿐 본인이 풀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이제 이해는 했어. 그럼 실제로 재미있게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자,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시험을 잘 보길 바라는데, 자, 이제 이 여태까지 배운 이 4강에 바로바로 테스트를 하면 4강이 끝나겠어요. 자, 바로바로 테스트 해봅시다. 1번, 사람은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고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전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그 완두콩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완두콩은 매우 빨리빨리 다양한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2번, 쌍둥이 연구는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이용한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집안의 혐알기 가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3번, 혐알기가 불가능한 것은 혐알기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열성이다. 자, 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금 보면은 하얗게 된 거는 혐알기가 가능한 엄마 아빠를 말하고 색깔이 칠해진 거는 혐알기가 불가능한 여자 남자를 말하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다 혐알기가 가능했어. 그런데도 자손한테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자손이 태어났다. 그럼 뭔가 엄마 아빠한테는 발현은 안 되는 열성인자였다. 그런데 엄마도 하나 아빠도 하나 이 열성인자를 갖고 있다가 자손이 그 두 개를 다 갖게 돼서 열성순종의 유전자를 가진 자손이 태어나면 저렇게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것이 열성이었구나, 혐알기가 가능한 게 우성이다 라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죠. 4번, A의 부모의 유전자형은 모두 순종 우성이 아니다는 얘기지. 잡종이었다는 얘기야. 열성인자와 우성인자를 다 갖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 저렇게 열성순종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괄호 단 우성유전자는 라지 T, 열성유전자는 스몰 t로 표시했다. 자, 5번,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혐알기가 불가능할 확률은 몇 %인지 쓰시오. 자, A의 동생이 지금 그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부모한테서 도대체 저런 열성순종의 혐알기가 불가능한 자손 말고 어떤 애가 또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럼 이 왼쪽 아래에 아들과 딸이 둘 다 열성순종이 2명이나 태어났지만 지금 여기서는 묻는 게 이 물음표 자리에는 이 부모한테서 어떤 유전자의 자손이 나올 수 있나, 그 확률만 순수하게 얘기하면 돼요. 왼쪽 2명은 4분의 1의 확률이라 그래서 그 네 번째는 꼭 그게 나타난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므로 자, 이 부모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는 라지 T, 스몰 t의 잡종 유전자를 가진 엄마 아빠, 즉 잡종 1세대가 유전자형은 1대 2대 1, 표현형은 3대 1이지. 그래서 혐알기가 불가능하게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인 거죠. 그래서 25%라고 대답하면 돼요. 왼쪽에 2명이 벌써 태어났으니까 아, 지금 나머지 중에서 혐알기가 또 불가능한 자손이 태어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6번,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등호 또는 부등호로 써서 나타내시오. A와 B는 동등하게 결정하는 유전자고 O가 열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A와 B는 같고 O보다는 두 개가 다 우성이다. 7번, 어머니는 AB형, 아버지는 B형일 때 자녀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ABO식 혈액형을 모두 쓰시오. 아버지는 유전자 O형을 갖고 있다. 자, 어머니는 AB인데 아버지가 B형이지만 밑에 단서에 유전자 O형을 갖고 있으니까 BO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AB와 BO의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ABAO, BBBO. 그러므로 자, 나타날 수 없는 혈액형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AB, AO, BB, BO 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능하지 않은 건 O형밖에 없네요. 그래서 O형은 나타날 수 없다. 자, O형은 뭐라 그랬지? 모든 것의 열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O형 유전자를 둘 다 하나씩 주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엄마가 A하고 B하고만 갖고 있는 AB형이죠. 그래서 O형은 나타날 수 없는 거야. 자, 이제 이것도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처음부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대부분이에요. 8번, 정록 생명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고 성염색체라 그랬죠. 정록 생명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대해 열성이다.
9번 아버지가 정록생명이고 어머니가 정상이지만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진 보인자일 경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아들의 유전자형을 모두 쓰시오. 단 정상 유전자는 X, 정록생명 유전자는 X'으로 표시한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X'Y, 어머니는 보인자니까 X'X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엄마 아버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은 하나씩 이렇게 교차시켜서 봅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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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Y, X', 그럼 X'Y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X, XY. 자, 이런 경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아들의 유전자형만 써라 했으니까 저렇게 두 개만 쓰면 되겠습니다. 10번 정상 남자가 정록생명인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정록생명인 확률은 몇 %인지 쓰시오. 자, 이런 경우 정록생명인 여자는 X', 이어야만 생명이 나타나죠. 여자 경우. 그 다음에 정상 남자라고 했는데 정상 남자는 XY라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고 X 유전자 하나로만 발현되는 정록생명 남자기 때문에 다 정상인 XY여야 돼요. 자, 그럼 저렇게 부모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으면 자, 하나씩 교차해서 볼게요. X, X', 또 X, X', 그 다음에 X'Y, X'Y 이렇게 똑같은 거 두 쌍이 이제 태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정록생명인 자녀, 무조건 딸과 아들을 다 포함해서 정록생명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저렇게 아들은 무조건 정록생명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전체적으로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50%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밌는 이제 사람의 유전을 알아보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문제집마다 다양한, 이거는 정말 뭐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유전에 대한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중3 때 이게 너무 재밌어서 문제를 막 더 찾아서 막 한 경험이 있어. 스스로 연습을 하다 보면 너무 재밌고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생식과 유전에서 마지막 4강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 문제 더 많이 풀어보고 시험 잘 보세요.